자, 포토 첫 경기 했습니다. 무승부였고요. 저 되게 궁금했습니다. 네, 어떨지. 일단 저는 이제 앞서서 이제 밀란 경기 끝나고 예. 넘어가서 이제 바로 봤는데 네네네. 일단 선발 라인업 보고 위에 이제 케파 있는 거 보고 어우. 근데 이제 맨디가 이제 무릎 쪽에 좀 이슈가 있는 관계로 그게 아니었어도 이제 약간 그 예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왜냐면은 이제 발밑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감독이고 그러다가 이제 맥주 주원 형이 존나 마신 거 아니야. 수빈이랑 볼터치로 맥주 마시는 거 그때가 브라이튼 맨유 경기였었거든요. 그걸 정해놨었어. 아, 그 옛날에 영상 올라온 거? 그렇지. 근데 네. 골 라이브 때 한 건데 골키퍼가 터치를 하면 주원 형이 맥주를 마시기로 했는데 골키퍼도 공이 존나 가는 가지. 거야. 브라이튼이 그러니까. 그런 팀이니까. 네, 그래서 뭐 어쨌든 첼시는 첫 경기 결과부터 얘기하자면 비겼고요. 네, 뭐 먼저 선제골 넣으면서 앞서가긴 했지만 뭐 경기 결과 자체는 좀 아쉽죠. 그죠? 왜냐면 어제 밀란은 이겼고 그래. 그리고 잘츠부르크가 지금 2무 여기에 첼시는 1무 1패 디나모 자그레브도 1승 1패입니다. 네. 네,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조별 상황에서는 첼시가 제일 안 좋아요. 안 좋죠. 네. 뭐 이거야 사실 뭐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이긴 하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찢어졌지만 처음에 투엘 감독이 부임했을 때도 초반에 무승부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다듬는 시간이 좀 걸렸던 걸 감안을 하면 뭐 이걸 가지고 아이고 막 이럴 건 아닌데 기왕이면 뭐 조별리그 상황이 이겼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건 또 사실이고. 나 투엘 첫 경기 했을 때도 리즈랑 비겼었나? 무승부였어. 막 그랬던 것 같은데. 리즈인지 울버햄튼인지 하여튼 네, 어디랑 맞아요. 비겼어. 네, 비겼어요. 저도 무승부 기억 나는데. 네. 근데 저는 이제 조금 괜찮게 본 거는 그래도 전술적인 색채가 선수단에게 좀 빠르게 자리 잡았다는 네, 저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뭐 이거 좀 이따 덕현이가 얘기를 해주겠지만 지금 그 첼시가 여러 가지 내용이 좀 있었지만 원래 투엘 감독이 되게 조직적으로 짜놨던 팀이기 때문에 그쵸? 난 이런 전술적인 어떤 그런 게 막 되게 오래 걸릴 거라고 사실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네. 그리고 어쨌든 같은 3백 기반의 맞아. 포메이션을 운영하고 있고 하다 보니 그리고 뭐 선수들이 사실 브라이튼이라는 팀에 대해서도 몰랐었던 것도 아니고 네, 자국 리그 내에서 이제 네. 이적한 감독이겠지. 자국 리그 내에 이적한 감독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근데 또 이적이지. 이적이지. 뭔가. 어제 팀을 얘기 옮겼으니까. 예. 자, 그래서 전술 컨셉트를 좀 보면요. 브라이튼 시절랑 굉장히 유사한 형태의 네. 3백을 준비를 했습니다. 라인업은 딱 봤을 때, 포백인가? 근데 브라이튼 때도 그랬어요. 포백인가? 했는데 3백이라고 네, 맞아요. 바꿔보면. 그래서, 쿠쿠렐라가 좌측 스토퍼로 나왔고, 좌측 윙백이 이제 스털링이었죠. 네. 어제 경기에서. 그리고 트로사르를 이제 맞아. 브라이튼 시절에 윙백 기용한 거랑 좀 비슷한 네. 접근 방식으로 보여지고, 맨디 대신에 이제 케파. 이제 맨디가 무릎 쪽에 부상 이슈가 있는 관계로, 그리고 케파가 사실 발밑 쪽으로 따졌을 때는 좀 더 기대가 맨디보다. 있죠. 맨디는 네. 그렇게 되면 그런 느낌의 경기를 하거나 플레이를 하면 미스가 굉장히 좀 그쵸. 부담되죠. 예, 골킥 상황에서도 그리고 맨디가 사실 이제 볼 소유하다가 어쨌든 실점했었던 그런 좀 아픈 기억도 그치. 있었고 그리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저희나 케파 나쁘지 않았다고 봅니다. 후방 빌드업도 굉장히 좀 잘해줬고 그래서 포메이션은 지금 이렇게 저희가 띄워드린 대로 참고를 네.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후방에 3백 쿠쿠렐라, 티아고 실바, 아스필리쿠에타가 네. 나왔고요. 좌우 윙백이 말씀드린 대로 좌측에 스털링 그리고 우측에는 리스임스 그리고 이제 중앙의 산미들이 역삼각형 형태인데 조르지뉴 그리고 왼쪽에 코바치치 오른쪽에 마운트 네. 그리고 이제 윗선으로 좀 올라가서 시선을 돌려보면 오바메양이나 하베르츠가 자리를 잡고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뭐 저는 굳이 보면 한 3-3-3-2 정도? 네, 3-3-2 정도? 네, 3-3-2나 뭐 3-3-3-1 뭐 네. 비스무리하게 움직였습니다. 맞아요. 이제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3-3-2 되면 괜찮지. 한 명 더 뛰는 거니까. 그렇지. 네. 전술적으로 이제 기본 포메이션을 그렇게 잡고 나왔는데 이제 후방 빌드업 할 때를 보면은 아스필리쿠에타랑 쿠쿠렐라가 굉장히 넓게 벌려서 맞아요. 합니다. 와이드하죠. 그래서 굉장히 풀백처럼 벌려서 있고 이 코바치치랑 조르지뉴 뭐 아니면 마운트도 여기에 가담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내려가면서 이 센터백이 받는 압박을 좀 분산시켜주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후방 빌드업 체계는 3-2랑 비슷합니다. 네. 아니면 때에 따라서는 미드필더 한 명이 더 내려오는 이 형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측면으로 넓게 공이 빠졌을 때 앞쪽으로 굉장히 빠른 템포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포터 감독의 이 후방 빌드업 체계는 저는 어제 경기에서 꽤나 인상적으로 봤어요. 그리고 이제 이 빌드업뿐만 아니라 이제 공격적으로 올라갈 때를 이제 한번 보면은 티아고 실바가 후방에 혼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타수 역할을 해주면서 쿠쿠렐라랑 아스필리쿠에타는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올라가요. 아무래도 쿠쿠렐라가 좀 이제 많이 올라가죠. 아스필리쿠에타는 조금 더 후방에 머무는 게 많거든요. 아스필리쿠에타는 이제는 기동력이나 그리고 이 선수가 특히 올라갔을 때 수비 커버되는 속도가 복귀가 안 되죠. 이제는 좀 한계점이 그래. 보여요. 명확하게. 이게 마인드의 문제가 아니라 버거워하더라고. 그리고 이 두 선수의 성향을 생각해봤을 때도 쿠쿠렐라 쪽이 훨씬 더 공격 그치? 가담을 많이 네. 해줬고 이 좌우 스토퍼의 공격 가담을
정말 적극적으로 많이 해요. 주문해줬습니다. 많이 주문해줬고 이렇게 좌우 스토퍼가 올라갔을 때 스털링과 제임스가 조금 더 중앙지향 쪽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기고 쿠쿠렐라 쪽에서는 거의 뭐 윙백 같은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첼시는 나왔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약간 비대칭이죠. 그죠. 쿠쿠렐라가 완전히 위쪽으로 올라가서 거의 뭐 윙백처럼 띄워주고 스털링이 살짝 중앙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코바티치랑 마운트 그러니까 중앙 쪽에 몰려있는 선수들의 숫자가 상당히 많이 그러니까 이 선수단의 숫자 자체를 첼시가 좀 확보를 많이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스털링이 이제 올라가 있을 때 수비적인 백업이 되지 않았을 때 어쨌든 스털링은 윙백 롤이었기 때문에 수비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가담을 많이 해줘야 되는 네. 상황이었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스털링의 수비 가담 속도가 는다 그러면 코바치치가 내려와서 이 좌측 라인을 채워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공격 시에 그리고 수비 시에 빌드업 체계 자체는 저는 확실하게 잡혀있다. 그리고 공격적으로 올라갔을 때도 서로 빈자리를 메워주는 스위칭 플레이는 지금 굉장히 단기간이었지만 이거는 포터 감독이 첼시에게 꽤나 자리를 좀 빨리 자리 잡게끔 만들었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좀 뭐라 해야지? 이 좀 더 봐야 되잖아. 그게 나는 결국에 지금 전술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게 왜 퍼디난드가 최근에 이제 투엘 관련된 이야기를 좀 했잖아요. 근데 이 움직임이 되게 생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투엘 감독이랑은 디테일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서 나는 이거는 별 걱정이 안 돼. 네. 그리고 이제 그럼 봐봐요. 뭐냐면 토드볼리랑 투엘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다 칩시다. 그런데 그거를 대신하기 위해서 이제 그레엄 포터가 왔다고 봐. 그럼 그레엄 포터랑 투엘의 차이는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포터가 나왔는데 그럼 전술적인 역량과 빅매치에서의 어떤 관리 능력 이런 게 누가 낫냐를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난 이 경기에서의 무승부가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으로 남지 않나. 물론 뭐 이제 첫 경기했기 때문에 다 알기는 어려우나. 네, 그리고 저는 하나 추가하고 싶은 건 이제 전방 지역에서의 움직임을 살짝 보면 오바메양이 측면 지향적으로 아무래도 어느 정도 움직이는 게 있고 근데 이날은 중앙에 좀 많이 있긴 했습니다. 근데 측면으로 빠졌을 때는 하베르츠가 또 이제 자연스럽게 네. 그 자리를 메워주면서 저는 뭐 전방 자원들도 그렇고 미드필더도 그렇고 뭐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봤을 때 굉장히 유기적인 플레이가 많이 나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확실히 디나모 자그레브전보다는 훨씬 재밌었고요. 낫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전주 체계라든지 이런 거는 예전에 뭐 포터 감독이 브라이튼에서 맞아요. 했다. 근데 그거를 거의 그대로 들고 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들이 움직이는 것 자체 그림이 이상하지 않은데 여기서도 분명히 긍정적인 요소는 우려점은 있습니다. 일단 제가 긍정적으로 본 거는 공격 템포는 되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좌우 스토퍼가 적극적으로 공격 가담을 하다 보니까 특히 좌측이 네. 전방에 많은 숫자를 확보할 수 있게 됐고 코바치치랑 마운트도 좌우 메짤라로 굉장히 높게 전진을 해요. 그러면서 후방 지역에 대한 리스크는 어느 정도 안고 올라가거든요. 첼시가. 그래서 쿠쿠렐라 올라가죠. 좌우 메짤라 올라가죠. 공격권에도 높아지죠. 전방에 배치된 숫자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상대 수비수들이나 미드필더 중에 특히나 라인 내려서는 팀이랑 상대했을 때는 이거는 첼시가 수적으로 밀릴 이유가 없다. 왜냐면 어차피 첼시도 전방에 많은 많으니까. 자원들이 포진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 선수들의 전체적인 에너지 레벨을 놓고 봤을 때는 엄청나게 많이 뜁니다. 이 경기가 나도 그렇게 봤어요. 근데 그러면 너가 봤을 때 감독 경질 스파크의 효과가 어느 정도 비중이 들어갔다고 봅니까? 그리고 저는 적진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왜냐면 기존의 주전이 아니었던 자원들도 있어요. 그쵸. 물론 이제 오늘 경기에서 나왔던 선수들은 다 그냥 주전이었던 선수들입니다. 주전이었던 선수들인데 어쨌든 새 감독이었고 본인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째 토드보일리가 굉장히 본인 체제 하에서 어떻게 보면 좀 첫 감독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물론 이제 투엘이 있었지만. 근데 이제 기존에 있었던 구단주 밑에서 부임이 된 감독이었으니까. 네, 근데 저는 그거 감안해도 이거는 포터 감독이 판 짜고 전술 색채 입히는 거는 되게 긍정적이에요. 그거는 잘할 거라고 예상이 됐으니까. 네.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결국 지금 첼시는 선수단 개편이 필요하다. 네. 왜냐면 스털링 뭐 득점 이런 거랑 별개로 좀 답답한 모습은 항상 아니 아직도 이제 들어온 선수에게 얘기하는 게 좀 웃기지만 아니 근데 그 순간순간 판단 느려가지고 그래. 어부하는 게 이날 경기에서 몇 차례 나오긴 했어요. 네. 그래서 뭐 긍정적인 요소 자체는 그냥 뭐 템포 올라가고 뭐 이제 색채가 좀 많이 입혀졌다 이런 부분을 꼽을 수가 있겠는데 저는 그러니까 어제 경기 딱 보면서 이거 그냥 파란 브라이튼이다. 그래. 왜냐면
유사하게 뛰더라 딱. 공격 전개 좋아요. 템포 시원시원한 거 좋아요. 음. 그리고 쇼패스, 롱패스 섞어가면서 빌드업하는 것도 음. 이것도 브라이튼 시절에 포터가 많이 보여준 네.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전방에서 해결 안 되는 게 브라이튼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브라이튼이 무승부되거나 먹히고 지는 경우가 많았었거든. 그러니까 브라이튼이 파이널 서드 지역까지 올라가는 건 가요, 되게 잘. 능수능란하게 네. 가거든요. 어느 팀이랑 해도 그렇게 해. 문제는 그 파이널 서드 지역부터 빌드업 조립이 어떻게 되느냐가 그치. 이제 관건이었는데 그게 어제 경기에서도 아무래도 첼시도 전방전에 문제가 많다 보니까 많지. 유사한 문제가 전 나왔다고 보고 스털링 앞서서 살짝 말씀드렸던 부분. 근데 이제 또 바꿔 생각할 수 있는 건 온더블 상황에서 솔로 플레이가 가능한 공격 정원이 저는 지금 스털링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난 하베르츠가 그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지 잘 안 돼. 않고 오바명 마찬가지예요. 아, 그래. 오바명이 뭐 상대 수비수랑 1대1로 맞붙어가지고 막 무슨 되게 크랙처럼 움직이면서 뚫어내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봉맨은 공 가지고 움직일 때 되게 약간 바보 같다. 음. 좀 잘 안 될 때가 되게 많아. 드리블 엄청 끊겨. 그냥 툭 쳐서 마무리해주는 어. 거. 딱 그 역할이 맞아. 지금 가봉맨이 해줘야 네. 되는 역할인데 어쨌든 공격 진영에서의 리스크는 아직까지 첼시가 안고 있다고 보고 이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올라간다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티아고 실바만 후방에 남거든요. 그죠. 근데 실바가 후방에 남는 이 하이리스크를 안고 어쨌든 첼시 공격을 전개를 합니다. 근데 이걸 바꿔 생각해보죠. 이거 라인 바짝 내리고 역습 존나 잘하는 팀 만나면 저 이거 리스크가 되게 커질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당장 최근에 그런 식으로 좋은 승리를 챙겼던 맨유를 생각을 해봅시다. 혹은 요즘 그게 잘 안 나오고 있지만 좋았을 때 토트넘. 이러면 그렇지. 이제 당할 가능성들을 생각해봐야지. 예를 들어서 전체 다 올라가 있는데 막말로 케인, 크루셉스키, 손흥민 셋이 그래, 졸라 뛰면 뛰기 시작한다고 하면 요즘에 이제 계속 펠시가 보이긴 하는데. 아 그렇지 그렇지 네. 이제 누구야 그 세세뇽이 나와야지 예. 그게 세세뇽이 나와야 되고 그래서 실바가 혼자 남는 그 하이리스크를 어떻게 좀 극복을 할 거냐. 그리고 또 하나는 티아고 실바가 아니라 다른 센터백이 이 동일한 역할을 맡았을 때 같은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느냐. 쉽지 않죠. 어제 티아고 실바도 내내 잘하다가 결국 미스 한 번에 실점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미스 한 번에 취약한 스타일이야. 그때 우리가 아르테타든 펩이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이런 식으로 숫자 확보를 한 다음에 공격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어떤 팀들은 역습에 약간 내놓고 있는 거거든. 그렇지. 그러면 수비진 개인 역량을 믿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티아고 실바가 부재했을 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포토 감독이 누구를 아마 쿨리발리를 쓸 겁니다. 네. 근데 쿨리발리 최근 폼을 보면 약간 불안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사실이죠. 네. 그리고 이 쿠쿠렐라가 지금 좌측 스토퍼로 네.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좌우 윙백으로 스털링이 나옵니다. 근데 이러잖아요. 그러면 벤치렐이 되게 애매해져요. 아, 좀 그렇지. 왜냐면 벤치렐은 세리백 스토퍼로 보기에는 힘들고 쿠쿠렐라는 브라이튼 시절에 포토가 포기 있었어요. 본인이 그렇게 썼기 맞아요.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이 좌측 스토퍼로 쿠쿠렐라를 알지. 잘 활용할 수 있는지 네. 알아요. 그래서 쿠쿠렐라 쓰면서 스털링을 이렇게 공격적으로 쓴다면 만약에 쿠쿠렐라 벤치를 나오게 된다면 이거는 약간 스털링이 그렇게 되면 약간 붕 뜨는. 애매하고. 물론 이제 스털링 뭐 올렸으면 올렸으면 되는데 있겠죠. 이거에 대한 거는 아마 조정을 하겠지. 정리를 좀 하겠죠. 경기하면서 그다음에 트레이닝 보면서 이게 맞겠다. 그리고 어쨌든 이 정도 팀이 여러 개 대회하다 보면 로테이션이 필요하니까. 당연하죠. 그거 당연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앞서서 제가 얘기했던 그 전체적으로 선수들 뛰는 거리라든지 이 에너지 레벨이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체력적인 부담 분명히 경기 치르다 보면 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브라이튼은 유럽 대항전을 나가는 팀이 아니었잖아. 근데 첼시는 훨씬 더 부담스러운 경기들이 곳곳에 펼쳐져 있는 그 아주 험난한 시즌을 보내야 되는 팀이기 때문에 그건 브라이튼의 이 포터 감독이 이제는 첼시 포터 감독이 해본 적이 없는 거란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다양한 대회를 그 관리. 진행을 해야 되는 네. 그런 관리도 해줘야 되고. 왜냐면 사실 교체 자원이 좀 애매해요. 없어요. 지금 첼시는 감독 바꾼 거는 오케이. 선수단 개편이 빨리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교체 이후에 어떤 형식이었는지를 좀 보면은 치크가 하베르츠랑 바뀌었죠. 그래서 치크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썼습니다. 이 브로야도 같이 들어갔는데 브로야 밑에서 약간 세컨톱처럼 네. 치크가 움직였고 코바치치랑 갤러거 바꾼 거 이거는 그냥 동포지션 교체입니다. 여기 아스피랑 지혜를 바꿨어요. 지혜 쓰지 말지 좀. 근데 지혜 어제 진짜 진짜. 진짜로? 아니 나는 최근에 내 디나모 자그레브전도 그런데 제가 좀 미안한데 아니 내가 그래서 진짜 나도 근데 그냥 쓰지 말지 좀 그랬는데 정말 너 편이 딱 맞아요. 그냥 저 이제 좀 하려고. 예. 아니 진짜 지혜 진짜 였거든요. 맞죠. 어제? 근데 디나모 자그레브전은 진짜 개였어. 네. 난 진짜 그 경기 보면서 내가 진짜 만약에 준서 같은 그런 팬이었잖아. 진짜 죽박 찼을 거야 그래. 진짜로. 그리고 이 선수가 받는 주급을 생각해보세요.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거. 네, 아니 그래서 지혜랑 아스피가 바뀌면서 리스 제임스가 이제 우측 스토퍼처럼 움직이고 지혜가 아예 윙백으로 왔는데 지혜 힘들고요.
스털링이랑 플리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전술 기조가 유지된 상태. 그러니까 큰 틀 안에서 선수를 바꿨다고 그래.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선수를 딱 교체하면서 뭔가가 이거는 전술이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바뀌나요? 이건 아니었어요. 그치. 어제 경기에서. 네. 그래서 교체 자원들도 이제 포터 감독이 누구를 테스트할지는 계속 생각을 해봐야 되고 어쨌든 첼시 리버풀이 연기가 됐기 때문에 네. 생각할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뭐 이제 첫 경기고, 근데 무승부가 나왔다는 거는 팩트지만 뭐 경기력적으로 디나모 자그레브전이랑 비교해봤을 때 저는 완전히 나아졌고. 달라졌다고 보고. 근데 그냥 그 경기랑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네, 그거는 이제 진짜 팀이 극단적으로 뭐 예를 들어 지금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 정황으로 봤을 때 플리식이나 뭐 이런 선수들이 좀 불만을 갖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기도 하잖아. 그렇죠. 그랬었죠. 예. 지금 뭐 여기 트윗 같은데 보니까 현지 팬들도 몇몇 선수들한테 야유 세게 매긴 것 같던데. 어제 경기 끝나고 바로 해줬어요. 예. 그리고 뭐 플리식은 사실 올 시즌 시작하기 전에 임대 추진했었는데 그치. 구단에서 그걸 막았기 때문에 뭐 어쨌든 포터볼은 아직까지는 시간 두고 지켜볼 만하다. 그리고 첫 경기는 결과만 제외하면 저는 그래도 긍정적인 요소도 네. 나름 많이 보여줬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첼시의 어떤 전체적인 팀 리빌드는 포터가 들어온 것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개편이 좀 필요해 보이는 거는 사실이다. 맞아요. 네.